사마 이혼 서류와 경찰서에서 온 한 통의 전화. 노라 존스 님이신가요? 경찰서 방문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수작이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와 함께 한 1년 동안 남편 때문에 겪은 충격이 너무 컸다. 데이브와 그의 형님네가 아이를 갖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데이트를 하는 동안 데이브는 끊임없이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나의 성격과 외모를 닮은 아름다운 아들을 갖고 싶다고 매일 밤 내 귀에 속삭이던 달콤한 말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고작 4개월 만에 진정한 사랑을 꿈꿨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나이가 50세인 그에게 아이를 먼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진심이라 믿었던 노라 존스. 그동안 너무 가벼운 데이트만 해온 탓에 진심으로 보인 사랑에 눈이 멀었던 자신을 탓했다. 인면수심이다. 그들은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들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마냥 자신을 다그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앞으로 닥칠 일들에 빠르게 대처해야만 카일과 그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강해져야 해도 감정 낭비할 시간 없어 노라 존스. 카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과 사랑뿐. 나만이 그걸 줄 수 있어. 손끝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배신과 거짓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난 1년 동안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진 사건들 속에서 잃은 것들이 많지만 카일과 함께할 미래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고. 어떤 배신과 거짓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4개월의 데이트, 결혼, 파혼, 이혼. 단 1년 안에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진 사건들은 그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지만 노라 존스는 절대 자신을 어두운 지하에 가두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지 3주, 그녀는 혼자 카일과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알뜰히 살림하며 모아둔 저축, 근래 구입한 콘도에서 나오는 에어비앤비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 카일을 밝고 아름답게 키울 자신감. 싱글맘으로서 카일과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 시궁창 같던 1년은 모두 흘려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련을 던졌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왔다. 노라 존스 님이신가요? 약물 남용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방문이 필요합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했다. 이런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할 때 양육권이나 양육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은 아침에도 카일은 그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평안한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릴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고작 생후한 달인 카일이 알아들을 수 없지만 행여 나쁜 기운이 전달될까 염려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아이의 등을 살짝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카일. 엄마가 지켜줄게. 눈을 감으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나간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과 불안, 그리고 형네 집으로 향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그날의 기억. 이제라도 그에게서 벗어나게 되어서 다행인지도 몰라. 노라 존스는 미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카일에게 속삭였다. 아가, 엄마가 지켜낼게. 행복한 카일로 성장하게 해줄게. 그날 밤 그녀는 인생 계획표를 펼쳤다. 이혼 전 조정 기간 동안 카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 남편과의 연락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준비를 어떻게 할지,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하나씩 점검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무언가 다가올 미래에 큰 것을 놓칠 것 같았다. 며칠 뒤 우편함에 도착한 것은 예상대로 남편이 보내온 이혼 서류였다. 서류를 보며 그녀는 핸드폰에서 봤던 그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행여나 하는 마음에 이혼 서류를 발송한 로펌을 검색해보니 핸드폰 속에서 로맨틱한 포즈로 찍힌 그녀가 변호사라는 사실이 로펌 웹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를 생각하기도 전에 노라 존스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두 사람의 이혼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어.
그렇게 일정을 확인하고 카일과 저녁을 먹고 책을 읽고 재운 뒤에도 그녀는 밤 늦게까지 계획을 검토했다. 조용히 다가오는 불안과 과거 일련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대응 방법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카일에게 필요한 건 혼란이 아니라 안정, 진짜 사랑, 그리고 지혜로운 엄마. 매일 스스로 이 말을 되뇌었다. 또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노라 존스님,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는 정상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토론토 경찰서 방문 가능하신가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마치 링에 선 아마추어 선수가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강펀치에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 실감했다. 그녀는 순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녀는 카일을 임신한 후로 술을 입에 댄 적도 없어서 떳떳했고 혈액 검사로도 증명할 수 있었지만 아동학대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또 무슨 일로 날 괴롭히려는지 열과 분을 사치기 힘들었다. 데이브는 마치 이날을 기다린 듯 노라 존스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었다. 뜬금없는 경찰서 출두 요청은 그녀의 결의를 시험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왜 늘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 걸까? 전생에 죄를 지은 것일까?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 머리를 스쳤지만 곧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자신만을 믿어야 한다고, 카일에게 필요한 건 흔들림 없는 엄마뿐이라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사화에서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계속되는 거짓 증언으로 복잡해진 이혼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노라 존스가 카일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